안녕하세요. 위대한 개스피 채널입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 제2회 필기 시험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공익적 목적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수험생 분들이 조그마한 경험치라도 쌓으셔서 보다 효율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수험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작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복습의 목적입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 그리고 뭐, 프로젝트, 그리고 다른 기타 등등 때문에 이 산재된 많은 것들이 있어서 한 3일 정도 공부한 것 같아요. 3일 정도에 걸쳐서 한 5시간 정도 내용을 봤었는데, 그러니까 훑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합격의 확률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저도 결과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개요입니다. 개요의 경우는 준비물은 신분증 꼭 가져가셔야 하고 어데나 사인펜 그리고 검정 볼펜 여기 보시면 하이텍시 갖고 가셔야 되고 요거 컴사 꼭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간은 뭐 회차마다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우선 제 2회에 한해서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였고요. 오전 11시 이후에는 중도 퇴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 찍고 11시 되자마자 바로 나와서 저의 개인적인 용무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분위기입니다. 진행 요원님들이 매우 친절하십니다. 웬만한 터치 없으시고 좋은 수험장 분위기 유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편안한 분위기만큼 걸상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정말 허리가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뭐 시험을 예를 들면 4-5시간 정도 볼 거다 그러면은 진행 요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렸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그냥 허리가 구부린 채로 열심히 집중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방역 매우 철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리 충분히 떨어져 있고 들어갈 때 체온 체크 다 하고요. 다만 그 본인 확인 있잖아요. 본인 확인. 본인 확인할 때에는 이제 마스크를 잠깐 벗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특성입니다. 유형은 보니까 4개 분야가 있더라고요. 4개 분야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시험 공식 사이트 가서 보시면 되고요. 각 20문항이고 총 80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A 단원이다, B 단원이다, C 단원이다, D 단원이다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단원별로 딱 뭔가 내용이 나는 지금 뭔가 통계학 모드야. 나는 지금 딥러닝 모드야. 나는 지금 시각화 모드야라는 그런 모드를 잘 설정하실 수 있어요. 객관식형 사지선다입니다. 난이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제가 뭐 문제집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러한 유예 시험을 제가 저점 생경합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계산 문제가 나와요. 특히 그쪽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는 네 그거는 안 되니까. 네, 특히 통계적 유의성 검정 그리고 그 딥러닝이나 뭐 머신러닝 모델의 어큐러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확도 측정 그리고 에스티메이션 부분 막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제 근데 그게 거기서밖에 계산 문제가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나오시는 걸 공부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5문제가 나옵니다. 5문제. 5문제라. 자, 그럼 총 80문제입니다. 80문제에서 우리가 60%를 합격 60% 이상을 맞춰야 합격이면은 48문제만 맞추면 돼요. 그것인즉슨 32문제는 틀려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맥스라는 거죠. 근데 요 중에 5문제입니다. 32문제 중에 5문제 뭐 포기해도 별 타격은 사실 없습니다. 5 나누기 80 16분의 1 16분의 1 6% 정도 되네요. 100% 중에 60%를 득해야지 합격하는 시험인데 그것인즉슨 40%는 틀려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6.x% 때문에 너무 심적 고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수험생이시라면. 자, 경향을 보면은 보통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케이스를 줘요. 그러니까 너가 뭐 어떤 분야에 있다. 너가 무엇을 해야 된다. 여기서 너가 써야 할 방법론은 무엇이냐. 너가 여기서 써야 될 척도는 무엇이냐. 이런 식의 케이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진짜 데이터 분석 부서에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산다. 내가 잘해야만 승진을 한다라는 마인드로 컨텐츠를 습득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 출제 경향으로 보았을 때. 그러한 의견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로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개념, 그리고 뭐 짜치는 개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막 제가 이렇게 그 3일간 훑어보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또는 조금 좀 애매한 개념이다라고 싶은 거는 제가 그냥 공부를 안 했거든요. 안 하길 잘했습니다. 굉장히 묵직묵직한 개념 있잖아요. 그런 게 나와요. 뭐 예를 들면은 딥러닝이란 무엇인가,
딥러닝의 매개 변수, 초매개 변수. 그러니까 딥러닝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들 있잖아요. 공부를 하실 때, 그러니까 어떤 걸 구성하는 가장 베이직을 좀 공부를 하셔가면서 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제가 머리털나고 기사 시험은 첫 번째 봐서 모든 게 다 생소하긴 했지만 맞는 건 맞다, 틀린 건 틀리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 시험 문제에 오타가 있는 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뭐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은 거지만 정밀도라는 척도가 있어요. 이 정밀도는 영어로 precision이라고 하는데 Precision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한 거랑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트 파라미터랑 차이값의 제곱을 해서 그거에 평균을 대고 거기다 루트를 씌워준 게 RMSE라고 하거든요. 그 root, mean, square, error고요. 특히 평균은 영어로 mean, MEAN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험 문제에서 쓰는 용어가 한글과 영어를 병존해서 표현하거나 아니면 영어 한글이 병존돼서 표현되거나 한글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이 도표 뭔지 아시나요? 조금 통계 수업을 들었거나 하셨으면 이게 confusion matrix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얘를 confusion matrix라고 배웠어요. 뭐 누구랑 대화를 할 때도 confusion matrix, 그리고 뭐 true false, true negative, 뭐 false positive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영어로 했었어요. 근데 이게 다시 보니까 이거였더라고요. 혼동행렬이래요. 혼동행렬. 네. 굉장히 사람에게 혼동을 주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요 시험에 접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혼동행렬 그리고 confusion matrix라고 나오거나 아니면 confusion matrix 혼동행렬이라고 나와요. 또는 혼동행렬이라고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confusion matrix라는 개념을 아무리 잘 알고 영어 표현을 너무 잘 알아도 이거 한글 표현을 모르면 요 세 가지는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영어와 한글이 있는 용어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영어가 더 와닿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 실력이 훌륭하진 않지만 그 개념어를 한글로 억지로 해석한 듯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한글 표현도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어조나 출제 경향으로 봤을 때 80개의 모든 문제를 한 사람이 출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출제 경향이 매우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전공법으로 개념 파악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데이터 분석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항상 가정을 하시면서 네,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가 요령 아닌 요령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령이라 한다면은 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사지선다 객관식 특성상 이 요령을 쓰면 맞출 수 있다라는 그런 조금 소소한 팁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첫 번째 유형은 바로 병존 불가 유형입니다. 이게 말은 어렵고 네, 제가 만들긴 했는데 무튼 병존 불가 유형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은 뭐 퀘스천에서 ABCD를 물어봤어요. ABCD를 물어봤어요. 근데 앤서에 1번, 2번, 뭐 블라블라블라가 있어요. 1번에 A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2번에 not A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3번에 뭐 C라고 나와 있고 4번에 뭐 Z, Y, K라고 나와 있어요. 이 문제의 답은 둘 중에 하나겠죠. 뭘까요? 네. 1번 또는 2번입니다. 왜냐면 1번, 2번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A고 하나는 not A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문제를 드렸으니까 답을 하나 찍어 보시겠습니까? 네, 저는 잠깐 커피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민수는 한국에서 흔히 칭하는 남성 이름이지만 가끔 혼란스럽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풀어보겠습니다. 1번. 1234 곱하기 4321은 5332114다. 저 같은 경우는 객관식 문제를 볼 때 우선 이건 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것들은. 2번. 빌리는 맨체스터 시티의 팬이다. 예, 맨체스터 시티 굉장히 좋은 팀이죠. 저의 주관입니다. 3번. 1769년 6월에 조선에서 무야호라는 사람이 출생을 했는데
뒷동산을 걷다가 사고로 향년 30세에 사망하였다. 매우 안타깝긴 하지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한 부분도 아니고 아는 부분도 아니에요. 4번. 빌리는 2021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에서 파리 생제르맹에게 패배하기를 바란다. 잠깐만. 4번을 보니까 뭔가 아까 친숙한 개념이 있었죠. 2번. 2번에서 빌리는 맨체스터 시티 팬이라고 했는데 맨체스터 시티 팬이면은 진짜 맨체스터 시티가 지금 준결승 쿼터 파이널 갔잖아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근데 4번에서는 뭐라고 하죠? 패배하기를 바란대요. 그럼 두 개는 병존할 수 있을까요? 두 개는 병존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답은 2와 4 중에 하나겠죠. 1 모르겠어요. 근데 1은 아니에요. 왜냐? 2나 4 둘 중에 하나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얘 날려요. 무야호님도 안타깝지만 이게 사실인가 봐요. 날려요. 자, 그러면 2와 4가 남죠. 하지만 빌리는 맨체스터 시티의 팬일 겁니다. 죄송합니다. 무튼 2번이랑 4번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병존불가용이 나와요. 그래서 읽으실 때 이게 맞으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 꼭 하나가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지우고 그 둘 중에 고민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맞으면 그 다른 하나가 틀리고 뭐가 틀리면 그 다른 하나가 맞잖아요. 병존불가유형 굉장히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객관식을 많이 풀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초중고 12년 교육, 뭐 대학교 교육 다 뭐 했지만 객관식 문제 제가 진짜 엄청 많이 봤잖아요. 느낌이 싸한 유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 빅분기 시험에서도. 첫 번째, 단정적 어종. 뭐뭐 해도 상관없다. 결코 뭐뭐하지 않다. 무조건 뭐뭐 해야 된다. 뭔가 말캉말캉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굉장히 막 굉장히 팍팍 자르듯이 정말 자된 듯이 하는 언급들 있잖아요. 이게 오답이 될 확률이 사실 좀 많아요. 경험적으로도 봤을 때도. 이러한 어구들 다시 한번 좀 간과하지 않고 지나치지 마시고 굉장히 키는 놈이구나 라고 한번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만연체, 긴 지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좀 보니까 긴 지문이면 긴 지문일수록 그거를 맞아야만 하게 또는 틀려야만 하게 하는 미사용구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길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All is well. 뭐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뭐 휘파람을 불어 외쳐봐 All is well 하면서 막 그런 식의 있죠. 뭐뭐 괜찮아. 뭐 다 좋다. 뭐뭐는 문제 없다. 막 이런 식의 조금 나이브한 어조들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게 뭔가 법칙할 수는 없는데 무튼 요 세 가지 느낌이 싸한 유형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통계적 분석 및 검정, 그리고 데이터 분석, 즉 수집, 관리, 분석, 그리고 모델 적용, 피드백, 전반적인 내용을 훑을 수 있어서 공부 목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얘를 공부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결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특정 개념을 얼토당토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데이터 분석가가 됐다고 빙의를 해서 공부를 하면 시험 목적 또는 합격의 오브젝트 펑션에 맞게 부합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령 1, 2번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유의하고 가시면은 제 생각에는 이걸로도 공략 가능한, 그러니까 애매함이 확실함이로 바뀌는 문제들이 한 8개에서 10개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요령도 한번 좀 파악을 하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 힘든 전대미문의 코로나 시기에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부디 효율적으로 그리고 맞게 잘 공부하셔서 다들 좋은 결과 얻으시고 그리고 전염병도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러한 선험들이 여러분들의 후험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위대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